2020년 12월 10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충남 서산 강경환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는 때면 충남 서산 일대 독거노인들 집 앞에 맑은 천일염 30kg짜리 포대가 놓여 있곤 했습니다. 13년째입니다. 아무도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그 주인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 혼자 여러 해 동안 소금을 나르다 보니 힘이 들어서 이제는 읍사무소에 맡기겠다고 소금을 트럭에 가득 싣고 그가 자수를 한 것입니다. 강경환 씨, 그분은 56세, 충남 서산 대사읍 영탐리에서 부성염전이라는 소금밭을 일구어 사는 소금장수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 손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두 손이 없는데 염전을 일구다니,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그분에 관한 서류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는 7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죠. 자기 앞가림하게도 바쁜 사내가 어찌 나움을 돕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소금장수 강경환 씨는 사건이 발생한 년, 월, 일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2년입니다. 12월 24일 오전 9시 40분이었답니다. 강경환 씨가 초등학교 마지막 겨울 방학을 맞은 6학년 때, 나이는 13살 때였습니다. 서산 볼말 해변에서 안티프라민 통을 닮은 깡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비처럼 생긴 철사를 떼내 가지고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겠다는 생각에 돌로 그 깡통을 두드렸습니다. 순간 앞이 번쩍 하더니 참혹한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전쟁 때 묻어놓았던 대인지뢰, 속칭 발목 쥐레였습니다. 폭발음에 놀란 동네 사람들이 집으로 달려와서 경환이 어린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흘 뒤에 깨어나 보니까 손목 아래의 두 손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린 소년, 그는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꿈이었던 경환군. 소년의 인생의 꿈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피를 너무 흘려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소년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기 부끄러워서
중학교 생활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3년 동안 경환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의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었고 소변을 뉘어주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고등학교 갈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저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인생을 포기하기 위해 죽음의 문턱에 서성이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인가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친정에 가셨는데 돌아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배가 고픈지라 결국 안간 힘을 써서 스스로가 수저질을 젓가락질을 해서 밥을 간신히 먹었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석 달 동안 숟가락질을 연습해서 그 뒤로 스스로 밥을 먹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혁대를 차게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게 귀찮아서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결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진 삶은 17살 때부터 주막으로 출퇴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막에 아침 10시가 되면 출근을 해서 밤 12시가 되기까지 하루 종일 주막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답니다. 집 앞에 뿌려진 유인물을 무심코 주워 버리려다가 우연히 눈에 띈 것이 정근자씨라고 하는 팔 둘이랑 다리 하나가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강의를 들으러 교회로 갔답니다. 강경환,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나는 그 반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못 살 리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강경환 씨는 편지를 썼답니다. 그 강사에게 나도 당신처럼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나처럼 당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훗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있었다면 그 손으로 나쁜 짓을 하고 살았을 것 같다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손이 없는 대신에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되고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곧 장경환 씨의 고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하게 그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끊고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삽질을 익히고 오른쪽 손목의 낫을 테이프로 감고서 낫질을 해가며 지독하게 가난한 집이었기에 아버지의 하시는 그 농사일을 도왔답니다. 열심히 아버지가 하시는 그 농사일을 돕는 가운데 1994년 아버지 친구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너 염전할 수 있겠냐? 라고 장경환 씨에게 물었을 때 그는 1987년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한 가장이었을 때입니다. 피눈물 나는 삶이 시작됐던 것이죠. 농사를 짓는 삽보다 훨씬 무겁고 큰 삽을 손 몽둥이로 놀리는 방법을 익히면서 염전을 시작을 했답니다. 비록 자신이 장애인이지만 정상인 만큼 일하기 위해 밤 9시까지 염전에서 물을 내고 새벽까지 소금을 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희망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인내라는 게 그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1996년 그 와중에 그의 머릿속에 남을 돕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한 끝에 비록 손을 잃은 대신에 얻게 된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소금 한 포대가 당시에 1만 원 가량 하는데 여기에서 한 포대당 1,000원씩을 떼서 모았답니다. 그래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소금을 저보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해까지 14년째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염전에서 일하는 보통 사람들은 한 달 월급 받고서는 너무 고된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마다하고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도망을 버릴 정도로 염전의 일은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경환 씨는 매년 아산의 한 복지단체를 통해서 소록도에 김장용 소금을 30포대씩 보내는 것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했답니다. 이 강경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 사는 것이 조금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고만 한다면 소금 한 포대 팔아서 1,000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5,000포대면 500만 원이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를 주면 그게 2개가 되어서 돌아오고 그 2개를 나누면 3개 또는 4개가 되어서 나눠지죠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그러한 자선의 일, 그게 강경환 씨, 그가 사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 나눔과 연결의 원리에 충실하게 산 결과 2001년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버렸다고 합니다. 피눈물로 작지만 아파트도 하나 마련을 했답니다. 그리고 장경환 씨 그는 곧바로 시청으로 가서 자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포기를 했습니다. 수급자 수당 3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장애인 수당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의 장애인 수당도 날아갔습니다. 그는 살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닦아졌으니까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저받는 혜택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어려운 삶입니다. 염전도 남의 염전을 소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고생의 딸인 그 둘째 학비도 여전히 버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손을 내밀라고 몹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에 손을 내밀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미랄이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는 마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불우한 사람들을 더 도우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미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는 한 30억 원 정도만 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마음 놓고
남을 도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그는 지금의 형편을 마음껏 돕고 싶어도 어렵더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장경환 씨라고 하는 분, 오늘도 부부가 소금밭에 나가서 소금을 거두는데 손 없는 남편이 능숙하고도 진지한 몸짓으로 소금을 모으며 아내는 얌전하게 삽으로 밀대에 소금을 담고 남편이 그 밀대를 손 몽둥이로 밀어서 소금 창고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실로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두 부부, 그 두 손을 잇고 얻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하는 마음, 참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감동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너무나 이 글을 쓰는 작자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은 깨달음과 뉘우침 때문에 희망이 보이고 반성할 수 있어서 인간이 아닌가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장경환 씨 부부나 그 가정뿐만이 아니겠죠. 이 글을 노봉만 씨가 드림으로 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호로 143번 길 134번 길 28호 행복 비타민 운영인 이선구 씨가 운영하는 전화번호 02-780-5333, 이메일은 winjoy1@daumnet, 영상 작업인은 부천 웰다문화연구원장 송계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